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임자월이죠. 정화일주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 수의 기운이고 이는 목의 기운이죠. 임은 맑은 생명수의 기운이고요. 이는 목의 기운이죠. 따라서 이노래 생명력이 있는 만물이 어린 싹을 키우는 시기가 됩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정관이죠. 국가기관, 합리적 지배, 통제성, 관직,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이 됩니다. 관인소통이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 큰 조직으로부터 문서운, 그다음에 결재권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합격은 승진은 국가기관을 통한 인허가, 소송에도 이로움이 따르는 좋은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가 인목을 만나면 목생화하니까 정인이죠. 정인은 인수라고 하는데 학문 명예, 교화, 교육 지혜 총명, 시험 공인 자격증, 남녀 모두 어머니죠. 그 다음에 귀인, 상속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 문서, 시험, 그 다음에 인감도장, 그 다음에 공인 자격증의 기운이 좋게 상승을 하는 시기입니다. 12월 임자월의 정화일간은 12운성이 자편관이 지죠. 가던 길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 처한 형국입니다. 매우 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죠. 향후 새롭게 시작 출발해야 하니 절처봉생, 즉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서 유행이 살 길을 찾는 그런 뜻이죠. 절처봉생의 단계를 거친 후에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를 만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그런 형국이죠. 쉽게 따라서 유혹도 되고 흔들리면서 추진력을 위한 활동성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고요. 오로지 작은 충돌에도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인간사에게 적용을 해보면 유혹에도 쉽게 휘둘리면서 무르고 갸냘픈 나약한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편간이 절지가 되면 남녀 모두 직장, 남명은 자식, 여명은 남편 또는 남조로 인하여 이 상기한 일들이 좀 부정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면서 예컨대 짧은 월은이지만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명은 자식에게 탈이 생길 수 있고 여명은 배우자 또는 남자와 불화,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12신살은 일지연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길흉 한 12개의 신살로 나눈 것으로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일 24시간 기준으로 2시간 간격으로 각각의 살성의 기운이 변화해서 흐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2신살, 흉사를 나누었다고 볼 것입니다. 정화일간의 일주별로 양력 12월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유축 일지를 보기에 앞서 사유축은 정사, 정유, 정축일주죠. 이 사유축 삼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축은 사중에, 그러니까 사지장간의 경이 있죠. 경이 이제 탄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 중에 또 병신이 있죠? 병신으로 이제 변화를 하죠. 변화한 후에 축의 축토에서 축 중에 이제 지장간에 신이 있죠? 신이 열매가 되어서요. 열매가 되어서 기토에서 저장되는 시기죠. 이것 또한 그 화수의 도움을 받아서 화수 기운의 도움을 받아서 목금의 이제 물질이죠. 물질로 이 변화하는 이 순환의 작용을 하는 운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오미 방합으로 다시 풀이하면요.
사오미의 그 4월은 양력 5월 초죠. 사중 지장간에 병화가 있죠. 병화가 생겼죠. 예, 병화가 생겨서 5월이면 양력 6월 초 무렵이죠. 5월에 5지장간에 병화와 정화가 있잖아요. 병화 정화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한 것이죠. 예, 물질로 변화한 것입니다. 변환한 후 미월이면 양력 7월 초죠. 이때 이제 미중에 지장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가 금을 키우는 거죠. 금을 키우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양력 12월 임자월에 사유축일지가 자를 만나면은 육해살이죠. 육해살이 발현돼서 잦은 장애가 따를 것이며 질병에 또 노출되거나 갑자기 뜻밖의 길을 가다가도 뭐 상해, 위해 이런 걸 당할 수 있고요. 사업 실패 부도로 인해서 고충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심화되면 병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운에 놓여 있습니다. 정사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빛을 대표하며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시는 겁재 사화죠. 활활 타오르는 불의 기운이죠. 천간과 일지 모두 뜨거운 기운이 부딪히면서 타오르는 불의 형상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성이 강하고 밝은 기운이죠. 융통성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그 화의 특성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사람들과 조화, 융합이 쉽지 않은 일주로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12월에 정사일주는요. 사지장간에 여기 무가 있고 자중에 정기 개가 있죠. 그래서 무게 암합을 합니다. 암합은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장간끼리의 그 합이죠. 이것은 무토라는 맑은 허공 터전에 개수라는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배설한 수의 형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몰래 불법 편법으로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죠. 결국 운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2월이 끝날 때 암압의 기운이 떨어져서 이 치부 비밀이 폭로되죠. 그래서 망신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편간이 절이니 쉽게 유혹되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견 유혹에 휘말리지 말고 조심하면서 정사일주는 상기연급처럼 육해살이 또 발현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오지랖도 금물이죠. 관제수가 따릅니다. 간섭했다가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보내면서 기도 명상을 통해서 인내 내공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유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화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로 하늘에서 별이라고 칭하죠. 십신으로 편재, 유금 지장간에는 경신이 암장되어 있죠. 종족 보존을 위한 열매가 단단해야 내성이 강해서 외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고 견실해야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는 6월, 양력 9월 초 무렵입니다. 만물이 내성을 강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단풍이죠. 단풍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결실, 열매를 수렴하는 거죠. 수확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계절입니다. 따라서 정유일주는 헌신적인 성향도 있고요. 때론 날카롭고 예민한 성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대인관계는 사교성이 좋습니다. 인복,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양력 12월에 정유일주에 탑재된 육해살과 임자월의 자를 보면서 또 육해살이 가중되죠. 그래서 무정하고 육신이 무정하고 장애와 실패,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로 직장 조직에서 불화다툼을 하면은 관제수가 발동하죠. 그래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대인관계에서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자월에 자유파가 또 들어오죠. 자유파는 귀문간살.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 빗장을 잠근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서 그 문고리 있죠. 그거를 잠궈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과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 그 자유파로 인한 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매사 성패 다단하고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고요. 또 육친 간 무정에서 서로 덕이 없고 이렇게 힘들 때 자기 입장만 고수하게 되죠. 그러면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앞섭니다. 이로 인해서 불화다툼, 육친 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제 구설수도 따르는 그러한 월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파는 대인관계에서 다소 이제 불안정하고요. 이별수가 생기는 겁니다. 2년 정리를 하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그런 시기니까 건강 체크 관리 필수죠. 총체적으로 보면 정유일주는 내실을 꾀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요. 빨리 내 것으로 축적하고 닫는 것이, 일을 버리지 말고 닫는 것이 유리한 월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흉한 것은 조심하고요. 오지랖도 자제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녀관계 연애운은 특별히 좋은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주만. 나머지들은 그냥 반윤반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축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에 백호살이 놓였죠? 예, 백호는 극을 좋아하고 흉, 재난, 병사, 횡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구성이 좋으면 면하면서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음기가 강한 춥고 냉랭한 토양이죠. 그래서 축토지장 간의 개신기가 암장되어 이것은 물이 초저온 살균을 하는 그러한 작용으로 생명체에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주입니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평소에 얌전하다가 백호살의 기운으로 한번 폭발하면 난리가 나지만 백호살로 유능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일, 사업으로 좌절을 겪고는 폭발적으로 이뤄내고 힘든 일도 때려잡고 재기하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력 12월에 정축일주는 잡축합토가 되죠. 겨울합이죠. 해자축의 자수와 축토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랭하고 축축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죠. 그래서 내실, 실리, 실속을 깨하고 소신껏 매사 일을 진행하는데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냉정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겨울합의 단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움직임이 둔화되니까 추진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잃지 말고 멘탈을 잡고 일을 벌렸으면 앞서 나가야죠. 추진력으로. 이렇게 한다면 매사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본인 뜻대로 진행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월이 됩니다. 또한 을축일주는 임자월에 용신, 희신이 화토인 그런 명주는 자축합으로 토기운 맞죠? 예. 토기운, 재성운이 강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재물 축적에 이로운 월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명은 재성이 이성운이 되기 때문에 활발한 교제를 하는 좋은 월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양력 12월에 해묘미 일지를 보기에 앞서서요. 해묘미 일지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 기준에서 정해, 정묘, 정미일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 해묘미 삼합이 어떻게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자축에서 해에서 갑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갑이 생겨난 거고요. 예. 갑이 탄생을 한 후에 임묘진에서 그 묘에서 왕진 묘에서 갑을로 변한 거죠. 예, 갑을로 변한 거고요. 변한 후에 목이 성장을 한 거죠. 목이 성장을 하고요. 목이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 이 목이 성장하는 그 기운이 쇠하는 거죠. 예, 쇠하는 것입니다. 쇠퇴하기 시작해서 신유술에서요. 그죠? 신유술에서 그 목,
에너지 기운이 이제 소멸하는 거죠. 예, 소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해묘 및 삼합 이제 운동으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순환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해자축 방압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이 해자축 방압으로 연계가 되는 건데, 해자축 방압은 해월이 양력 11월 초잖아요. 그러면 해 중에 지장간에 임수 있죠? 임수가 이제 생긴 후에요. 예, 생긴 후에 이 자월은 이제 그 양력 12월 초 무렵이죠. 자중, 그러니까 지장간에 임수개수가 있죠. 예, 임수개수의 그 기운, 에너지와 그 기와 이 물질이 이제 변화를 하죠. 예. 변화를 한 후에 축월이 이제 양력 1월 초 무렵이죠. 축월에 이제 축중 지장간의 개수 있잖아요. 예, 개수를 써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활용해서 수생목하는 거죠. 예, 수생목 작용으로 목을 이제 생장시키는 거죠. 예. 생장시키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자축 합해서 이제 북방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흘러서 모이는 것이 수기운이잖아요. 예, 이런 수기운이 강한 시기고, 그 다음에 응축작용.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물이 얼음이 되는 작용이죠.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응축작용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자축은요. 예, 동절기니까요. 예, 그래서 수기운이 강해지고, 맞죠? 예, 해자축의 이 자가 왕지니까요. 그래서 수기운이 강해져서 뭐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물속이니까요. 어둠, 물의 특성이 그죠? 어둠, 비밀 이런 등에 관여하는데 유리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력 12월 이제 자월이죠. 해묘미 일지는 자를 만나면 예, 연살이 들어오죠. 예, 일명 도화살, 함지, 패신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호색, 풍류 주색의 살이죠. 예, 남녀 모두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치죠. 예, 사치. 그 다음에 허영심. 그 다음에 음란색정 이런 데 빠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제 가정불화, 파탄으로 주변과 이제 단절되면서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명리에서는 연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노력을 안 하면서 사치, 허영, 주색으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면 이 흉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흉한 기운이 배가가 돼서 훨씬 더 힘든 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 따라서 멘탈을 잘 잡고요.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죠. 다스려서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성공을 쟁취할 수 있고, 연예인 아이돌과 같은 방송 연예 계통에 진출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영업직은 이제 유리한 월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일주 보겠습니다. 지지의 정관인호에서 규칙 명예 중시하고요. 큰 변화보다는 무난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일주죠. 일간의 빛을 대표하는 정화와 일지의 해수의 기운은 지나긴 겨울을 지내려고 동면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물의 생명을 거두는 그런 강물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덕이 좀 다소 심하고 추진력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일주죠. 일주에 또 천을기인이 탑재돼서 인덕 귀인복은 좋은 일주입니다. 양력 12월 자월의 정해일주는 해 지장간에 역이 무하고 자중 정기에 개가 암합을 하죠. 이 암합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장간끼리 무게 암합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무토라는 맑은 허공에 개수라는 그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그 노폐물을 배설한 그 수의 형상입니다. 수.
그래서 임수는 이제 정화된 맑은 물로 보는 것이고요. 개수는 맑고 순수하지 못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몰래 불법, 편법, 비양심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결국 운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임자월이 끝날 때 암압의 기운이 떨어져서 치부 비밀이 반드시 폭로됩니다. 그래서 망신과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도화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이성운이 들어오면서 자편간이 또 절이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예, 단절된 거죠. 그렇지만 이성 간 관심도 커지면서 교제는 활발한 월이 될 것입니다. 정묘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화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죠. 하늘에서 별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지지의 묘는 무성하다. 그죠? 울창해서 울창하다 이런 뜻이죠. 예, 물러섬이 없어야죠. 예, 오직 그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행중 목은 초봄에 나무가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면은 죽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초봄에 이게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건강하고 부지런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는 총명하고 봄처럼 생기가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그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고 다재다능합니다. 또 외골수의 성향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양력 12월에 자월의 정묘일주는 자묘형에 놓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배신, 사고, 수술 이런 흉해가 강하지만 사주 구성이 신앙하면 공검경 이런 직업군에서 권력 이런 걸 권위를 떨치면서 살아가는 강한 직업 이런 군에서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일주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 구성이 신약하면 관제구설, 육신떡이 약하고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인덕이 없죠. 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또 뜻도 안 맞고 이제 무정한 거죠. 정이 없는 처지가 되면서 이로 인하니까 이제 또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기 쉬우니까 좀 힘들죠. 예. 남녀 모두 정묘일주에 탑재된 홍란성이 있죠. 이게 미모이고 심성이 온화하여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월에 또 도화가 또 놓였잖아요. 도화가 들어와서 이 기운이 강합니다. 이성운이 강화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자편간이 절이니까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하진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성간 관심이 이제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교제는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정미일주입니다.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로 십신은 식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토는 조열한 거잖아요. 건조하고 뜨거운 토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과는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수성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외유내강으로 실리실소 이런 걸 잘 챙기지만 이 조열한 기운으로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죠. 예,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양력 12월에 정미일주는 자미원진살이죠. 서로 원망하고 화내는 살이죠. 갈등이 심화되는 평안월이니까 직장 조직에서 불화다툼 하면 관전수 따르니까 또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육해, 자미해가 놓이죠. 협력을 간섭하고 부서지고 파괴, 분열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월운에서 만난 것이지만 원진살하고 같이 동반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로움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좋지 않은 그 해로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질병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체크는 그 필수입니다. 이 해는 외로운 고독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대운, 세운이 또 흉하면 이 흉액으로 인해서 정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을미일주는 대세운이 흉한지 그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남녀 모두 정밀주에 탑재된 그 홍염살, 자신의 매력을 주위 사람들을 이끄는 살과 임자월의 도화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성운이 강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자편간운이 절이니까 이 단절된 거잖아요. 에너지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성 간 관심도 커지면서 교제가 활발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